안녕하십니까, 정도원입니다. 가끔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이 큰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를 경우도 많은데요. 독특한 우정을 쌓아나가며 갈등과 단절,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과의 상생을 고민하는 마을 무지개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정도원의 통큰 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무지개의 전명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을 무지개 이름부터 이제 따뜻하고 뭔가 예뻐요. 소개 좀 시켜주시죠. 은평구 네.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결혼유지 여성들이 여러 나라 결혼유지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무지개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유지 여성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미션을 두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단체 센터 이렇게 모셨는데 사회적 기업은 처음 모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영광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충 얘기하셨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무슨 음식도 하고 뭐 타파스 음식점 타파스 같은 음식점 이름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네. 의상 임대 사업도 하고 있고. 네. 더 있어요? 또? 공연도 했었지만 지금은 접었습니다. 공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다문화 음식점이에요. 그 음식점이 좀 잘 돼요? 저희가 그것도 처음에 그 센터라 그러나 기업 안에 같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저희는 있어요? 이제 교육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교육 사업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고 네. 식당은 이제 따로 공간을 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어느 쪽에 있어요? 불광역 3번 출구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거기를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교육 사업을 오래 하던 기업인데 교육 사업이 이주 여성들에게 어떤 자기의 정체성도 좀 이렇게 갖게 해주고 유익한 면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학교 방학인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그리고 이제 3월 학년 전환기 때 매출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할까 네. 고민하다가 이제 네. 일상 매출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네. 그 어렵다는 요식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자. 교육도 이주 여성들이 모였지만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무국의 문화를 전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뭘까? 우리는 또 베트남, 중국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 여성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면 이 여러 나라 음식들을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모여서 어떤 음식 할 수 있어? 어떤 음식 할 수 있어? 이제 물어봐 그걸 해서 이제 너무나 작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와본 사람들이 분식집 같아 이렇게 쬐끔한 곳이었는데 이제 2년을 임대 기간 2년을 잘 마치고 지금 이제 큰 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이야, 발전했구나. 네. 성공한 거네요. 유지한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블로거들도 맛집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이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메뉴를 한번 소개시켜 보시죠. 어떤 메뉴가 있어요? 그래도 동남아 음식들을 많이 이제 아시고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음식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기본 쌀국수하고 튀김 요리 이제 짜조, 그다음에 이제 비빔 쌀국수, 분보싸오 이런 것도 하고 요즘 신서유기에 소개돼 갖고 아주 유명한 반새우라는 그런 요리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래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 나라 하는 거고 뭐 태국. 또 태국의 팟타이 그것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중국의 그 사천지방 요리 워상모스 한 8개 나라 스페인의 빠에야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타파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 이제 그 대표적인 스페인의 그 핑거푸드라고 해요. 근데 그 핑거푸드 이름인데 밑에 베이스도 뭐 빵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위에 올리는 것도 너무나 많아서 그 종류가 정말 한 2,000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나라 이주 여성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낸다. 그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문화 사업을 하는 기관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점 하는 곳을 처음 들었는데 이제 음식점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잘하는 걸 해야지 성공을 하죠. 그때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예. 일상 매출을 고민은 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있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하고 그럴 때 앉아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회사에 돈은 없는데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식비를 어떻게 줄여볼까? 우리가 먹는 식비가 우리가 먹는 식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이번 달은 베트남, 이번 달은 중국 이렇게 식사를 좀 자체 해결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날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어디 있었냐면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내에 이제 공동 사무실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베트남 음식으로 베트남 팀이 맡아서 쌀국수를 해서 그 홀에서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고 있는데 옆 사무실 젊은 직원이 이렇게 나오더니 보고 이거 대표님 어서 시켰어요. 우리도 이거 시켜 먹자 이러면서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데 그래서 이거 우리 팔아도 되나 봐. 우리 이거 해볼까? 그래갖고 이제 그때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멋 모르고 시작했네요. 멋 모르고 정말 몰라서 시작했습니다. 고생도 좀 하셨죠? 정말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 고생도 다 하고 그 알면 시작 못합니다. 그래서 주방도 없는 곳에서 그 여러 공동사무실 하는 공동의 공간에서 이제 처음에 주 1회 우리가 이제 뭐 수요 식당을 해보자. 그래갖고 주 1회 점심시간에 이제 메뉴표 이렇게 붙여놓고 신청받아요. 쌀국수 드실 분 해서 신청받고 주방도 없는 곳에서 사무공간에서 여러 다른 기업들의 음식 냄새 준비하는 냄새 풍기고 그러면서 했는데도 정말 따뜻하게 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거 다 신청해서 사 드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년이 지난 지금 마을무지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몇 년? 음식을 한 거는 3년입니다. 3년 예. 고생하신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음식 보통 이제 센터 같은 데서는 네네. 한국 음식 하는 걸 가르쳐 주지. 네네. 그렇죠. 거꾸로 그렇죠. 외국 음식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디어를 잘 쓰신 것 같은데 역시 좋아하죠 이주 여성들이. 처음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뭐 베트남의 뭐 이런 음식들을 할 때 이주 여성들의 첫 반응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우리 팔아보자. 이걸 메뉴화하자 할 때 인도네시아 여성이 딱 그 말을 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먹고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국의 음식 자기가 평생을 맛있게 먹었던 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서 그렇지 않아 이 음식 세계 여행자가 뽑은 최고의 음식으로 오른 거야. 자 봐봐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설득시켜가면서 네. 그걸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손님들이 와서 그거 드시고 이 음식 어떻게 이거 뭐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이제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이 이제 또 이 여성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매출을 위해서 시작한 건데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친해지려면 같이 밥을 먹으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할 때 이제 식사를 보통 같이 하는데 네네. 정말 소통 잘 되겠네요. 여성들 간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우리 자체 안에도 소통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게 교육 사업을 할 때는 각각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하고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모임을 할 때 모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식당을 하니까 교육생들도 가기 전에 식당에 들려서 밥도 먹고 가고 끝나고도 와서 거기서 있고 또 이제 이야기 나누고 좀 한가한 시간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거가 되게 우리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음식을 통한 인식 개선이 정말 되는구나 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식당도 조그맣게 하지만 케이터링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문한 기관이 이제 해서 행사에 음식을 가지고 가면 저희는 이제 그 처음 서비스의 가장 큰 것을 음식만 가지 않고 이 음식을 조리한 사람이 같이 간다 했어요. 그래서 드시는 동안 옆에서 이제 이렇게 서빙도 하고 이제 설명도 해드리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알아가고 이제 그 행사 이제 음식을 주문한 행사 담당자가 마을무지개 음식 주문하고 나서 행사 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힘이 되고 있죠.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8회 이제 교육이 잡혀 있는데요. 일단 한 번 마을무지개 거 시켜볼게요.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또 할게요. 이렇게 이제 1회 시키는데
뒤에까지 끝까지 다 저희 거로 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것 같은데요? 아, 뭐 배우로 연락 같은 거 오지 않아요? 저기 프랜차이즈 해보라고 많이들 권합니다. 타파스? 네네. 나도 한번 해볼까? 원래 마을무지개 이제 대표 사업이 다문화 교육 사업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도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초중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이제 워크숍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가장 큰 비결은 좀 이렇게 어떤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다 활용해서 하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교육 밖에서 하는 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문을 열어줄 때 되게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아이들이 다 통솔될까, 잘 집중해서 들을까, 우리가 비용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학생들이 그 답을 선생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 오늘 정말 너무너무 신났어. 이런 것들이 수업 딱 끝나는 쉬는 시간에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정말 냄새로도 맡고 옷도 입어보고 정말 깊이 연구한 모국의 여성이 그 나라 여성이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일단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헷갈리는데 정규 과정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어떤 특별 활동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들어가서 그 반별로 다니면서 또 선택한 나라. 이를테면 우리는 전학년에 중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는 각 학년에 어떤 학년은 중국, 어떤 학년은 일본, 어디는 베트남, 어디는 캄보디아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이제 저희는 맞춤형으로 그 수업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그냥 가서 한 반이 하나의 나라를 해볼 수 있게 신청을 하셔요. 그러면 그거 한 차시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 한 시간을 하고 안 하고는 학생들의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교육을 할 때 이주 여성의 역할이 뭐예요? 교육 전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획도 하고. 네, 기획회의에 처음에 이제 그 콘텐츠를 짤 때 같이 짜고 저희 마을무지개 다문화 수업의 특징은 2인 강사 체제예요. 이주 여성분들이 모국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도 없고 또 일단 젊고 어리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게 많은데 그 어려움을 이제 한국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같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콘텐츠를 짤 때부터 교재 연구부터 같이 하고 재료 준비도 같이 하고 이를테면 의상 구입이나 뭐 전통 악기 구입이나 이런 거를 다 모국에 친정에 연락해서 다 구해오고 세팅된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죠. 굉장히 지혜롭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쓰신 것 같은데 성공할 수밖에 없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제 이 방송에도 다문화 이제 헌신하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다녀갔는데요. 이제 마을무지개도 그중 하나인데 여러 기관 중에 마을무지개만의 매력, 우리 장점, 강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 마을무지개는 네. 어디에서 훌륭한 다문화 강사를 모셔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여성들이 그냥 이웃으로 만난 여성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그것을 이제 발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기관들은 이런 기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중국 자조 모임, 베트남 자조 모임 이렇게 나라별 그게 많은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나라 여성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으로는 8명이지만 6개 나라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까지 하면 7개 나라죠. 그렇죠. 여러 나라가 모여서 같이 이끌어 간다는 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다문화 관계 일을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아시거든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다정하게 나라와 상관없이 다정하게 다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그러면서도 회사의 틀 안에서 서로 잘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어떻게 일을 하는 여성들인가요? 자기 일을 따로?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 마을무지개에서 일하는 게 그분들의 네, 그 처음 잡이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가정주부로 있었고 전업주부로? 일을 했다면 그러니까 공장이나 식당 이런 데서 단순 노동 같은 거를 했었죠. 자신의 그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일을 하고 계셨죠. 그러면 이제 좀 생활비도 나가나요? 페이도 나가나요?
당연하죠. 저희는 기업이니까. 4대 보험 가입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아니, 페이를 받느냐고 말씀하셔서. 아니,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다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이제 그것도 참 너무나 우연한 어떤 계획이 아니라 우연한 이끌림인데요. 이제 아들이, 저는 이제 전업주부로 있었고, 이제 아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한민국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뒷바라지 잘해야겠다, 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떤 학부모 모임 이런 데 가보고 고등학생 아들 뒷바라지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장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은 아들 길 가고 내가 3년 동안 성장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정한 게 나 그럼 3년 동안 요즘 중국이 대세라니까 중국어 열심히 배워서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지. 이제 꿈을 가지고 중국어를 배웠어요. 근데 그 사성 때문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가 2006년도였는데 이제 우리나라 TV에 다문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대조동이라는 곳에 이제 동사무소에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가서 거기서 좀 봉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중국 여성을 만나고 나는 한국어를 좀 가르쳐주고 이제 그 여성한테 내가 중국어를 좀 배워야겠다. 그 생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자원활동하러 이제 커피도 이렇게 가지고 그래 첫날 이렇게 가서 봤는데 그때 처음 만난 그 여성이 이제 제 지금 하반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죠. 어떻게? 이제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8나라의 여성이 10명이었어요. 중국 2명, 필리핀 2명에서 8나라 여성이 10명이 있었는데 한국에 온 지 정말 일주일 된 여성이 있었고 3년 된 여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편차가 크고 이렇게 많은 8나라의 여성들이 모여서 그냥 한 수준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교실에서. 그래서 이거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정한 선생님과 이제 한 2달을 잘했어요. 그때가 이제 3월에 개강을 했는데 이제 5월이 됐는데 이제 안은 좀 얼씬연스럽고 한데 밖에는 나뭇잎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고 막 햇빛도 예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한번 야외 수업 가요. 그래갖고 이제 야외 수업을 이제 해서 이제 엄마들이 그때 공부하러 올 때 다 임신 중이거나 아기 안고 오거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소풍을 가는데 이 10명의 엄마와 10명의 아기가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인들 다 불러서 차 좀 해줘야고 막 차가 몇 대 와갖고 가까운 곳에 소풍을 가서 정말 즐겁게 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그랬죠. 오늘 너무 재밌었죠. 우리 오늘 이제 마무리가 중요해요. 오늘 놀았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에 살면서 제일 즐거웠던 일 아니면 제일 슬펐던 일 둘 중에 하나만 우리 얘기해보고 끝내는 걸로 해요. 그러고 했는데 그 10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전부 다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기쁜 이야기나 슬픈 이야기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한 명도 빼지 말고 않고 전부 다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11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너무나 생생한 게 이제 한 여성이 그날 너무나 즐겁게 웃고 밝게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일주일 뒤에 중국 가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 너무 심하고 그래서 우리 8개월 된 딸 같이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아기 맡기고 다시 와서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이면서 있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아까 막 웃고 즐겁게 지냈는데 눈물이 정말 툭툭툭 막 떨어졌어요. 젖 먹이는 아기 얼굴에 막 떨어질 정도로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람의 눈물방울이 저렇게 크구나. 그냥 정말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10명이 이제 다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은 이 한국어 다문화 정책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잘못 가고 있어. 저 여성들 마음에 저렇게 뭐가 맺힌 게 많은데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웃고 있다고 저출산 장려와 한국어 교실과 뭐 다도와 경복궁 박물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해서 이제 시작한 게
그래, 나라에서는 한국어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한국어 교실 열심히 하게 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거를 할 돈도 없지만 내 친구들 다 모으면 다 재능을 모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거, 아기 키우는데 무슨 이렇게 그 육아교육 이런 거 하면 좋겠어. 그다음에 너무 우울하니까 좀 이렇게 노래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디 소풍 가는 거 좋아해. 그리고 의외로 한국 요리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된장찌개 같은 거 나름 애써서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나 이제 시어른들이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별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요리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대학 때 뭐 노래패에서 했다 그러면 와서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뭐 나 산사요리도 막 하는데 그럼 그 필요 없어. 그냥 된장찌개 이런 거 좀 해줄 수 있어? 정말 다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했던 그게 돈으로 한 사람은 그 1년에 얼마짜리 사업이야. 이 계산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원활동으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1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하고 싶었던 것들에 이제 정말 자원활동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단계에 온 거예요. 그때 서울시에서 이제 마을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모집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도 몰랐는데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이거 혹시 하는데 해보실래요? 하고 이제 찾아오셔서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정말 40이 넘도록 아줌마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 뜬금없이 법인의 대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공부 잘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성장했는데? 아들 공부 잘했습니다. 아주 엄친아됐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맨날 집에서 그냥 뭐 챙기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뿌듯하게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아이한테도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아들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어머나. 다 잘 됐네요. 좋은 일 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진짜 감사할 일이네요. 하여간 기업은 그래도 기업은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윤이 남아요. 물론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남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자가 또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존속을 하려면 살아남으려면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해 말기업 지원 받아서 했을 때 첫 해 정말 엄청 고생하고 그때 마을기업 첫 해 지원금이 이제 사업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지원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 5천만 원 정말 다 들여갖고 순수한 수익은 한 500만 원 정도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마이너스를 낸 거죠. 그게 사실은 세금으로 지원된 거고 그런데 이건 세금 낭비인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냥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마중물이 돼서 지금 저희 안에서 14명의 이주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하고 있고 그 이제 기반을 마련했으니까 사실은 그때를 보고서는 그냥 돈 갖다 버린 것 같았지만 정말 큰 자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마을 기업으로서도의 이제 성공 모델이고 이주 여성들에 대한 사업으로서도 성공 모델이고 여러 가지 성공 모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토대가 닦여졌지만 과정이 뭐 쉽지는 않았잖아요. 아까도 많은 얘기 했지만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뭐 있을 정도였나요? 네네,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2006년도부터 지역의 도서관에서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주 여성들하고 할 때도 친구는 요리교실하고 누구는 노래교실하고 했지만 저는 이제 책 읽기 모임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네 어떤 좋은 동아리 모임으로서 이런 형태로 갈 때 너무 행복한 아줌마였어요. 만족감도 있고. 근데 이제 마을기업이라는 거기 신청서를 냈고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실수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주 여성들이 제가 이제 10평짜리 텃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텃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상추도 뜯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도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텃밭을 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마을 기업의 모델 중에 하나를 도시 텃밭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10평 할 때는 그게 그냥 대충 해서 해도 됐는데 그때 600평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크죠. 전문 농사꾼이 해도 되게 어려운 거였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죠. 이제 사업 계획서는 써내고 그것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주 여성들도 좋아요, 할 거예요 했는데 막상 일을 한다는 거는 여름에 이제 뜨거워지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농사꾼들이 집에 와서 조금 쉬고 해거름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편 출근시켜 아이들 학교 보내 유치원 아이까지 이제 보내면 10시인 거예요. 10시 텃밭에 오면 10분도 못 나가 있어요. 너무 더워서요. 그리고 저녁 때는 아이들 유치원에서 오니까 가 있어야죠. 남편 퇴근하죠.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책임감 맡은 저하고 그 같이 하던 선생님은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때 마침 저희 남편이 이제 지방에 있어서 주말 부부로 있었어요. 딸은 이제 고3이었고 다른 엄마들은 고3 때 이제 막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저는 새벽이고 밤이고 텃밭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하면 땀 너무 나고 그리고 어느 고추를 심어 놨는데 장마가 져서 한 3일 있다가 가보니까 고추는 없고 풀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차를 타고 그 텃밭을 이렇게 가면서 같이 하시는 분하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사업비의 절반이 남았는데 이거를 반납하고 포기하는 게 나을까? 끝까지 가서 실패한 기업으로 남을까? 우리가 실패를 한 건 뭐냐면 성공 사례만 TV에 나왔지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는 우리한테 아무도 해주지 않았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래서 자존심상 포기는 못 하겠더라. 끝까지 가자. 1년 그거 못해? 그러고 이제 끝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딱 됐어, 이제 1년 했어, 이제 끝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마을기업 담당하던 부서가 이제 행안부였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거기 그 다문화 쪽만 특화시켜서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연장을 해주겠다. 그런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 해보니까 우리 텃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너무나 잘하는 거 다문화 교육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 텃밭은 체험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아. 농사 말고. 이렇게 이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첫 해 1년 완전 맨땅에 부딪혀서 배운 거 두 번째 해에는 잘 적용해서 이제 한 해를 더한 것이 저도 이제 아줌마로서의 그 마음에서 이제 기업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 마인드가 장착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공짜 없고요. 다 공짜 없습니다. 수업료 다 지불해야 되고요. 네, 비싼 수업료 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그 힘이 뭘까요? 그거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2006년도에 이주 여성들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13년, 예. 12년 네. 이제 되고 있는데 계속 굉장히 이제 말할 때 들어보면은 열정이 있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 전에는 전업주부셨다며요.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관하고 좀 확실히 다른 게 저희는 그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거기 대상자가 아니라 그냥 이웃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도혜림 씨 어디 살아? 이렇게 말하면, 대조동 어디 몇 번지가 아니라, 거기 동사무소 옆에 무슨 슈퍼 뒤쪽에 두 번째 집, 이렇게 알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이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처음에 그 한국어 교실 할 당시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밥 부족하면 라면 끓여 먹고 그럼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모여요. 그럼 또 우르르 가서 거기서 하고 그 8나라의 여성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정말 다 친하게 지냈거든요. 자기 생활,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어, 집이 반지하고 너무 자고 한 칸방이야,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리고 정말 이웃처럼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정말 저희 자매들보다 더 친하게 그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이 이제 기업으로서의 옷을 입고 기업가로서 이렇게 이제 기업의 그 형식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되게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보면 학교 수업을 가는데 지각을 해서 늦어. 이래도 어떤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동생한테 나무라듯이 그러면 또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이런 게 그런 것으로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을수록 가족애가 느껴지는데, 네네. 예. 정말 저희는 가족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추억도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 참, 그 추억 좀 한번 소개 좀 해봐요. 저희 이제 그 추억 같은 거라면 이런 거 있어요. 저희는 이제 지역 축제 같은데 굉장히 많이 꼭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문화 사업이라는 게 잘못하면 너무나 무리 안에 고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축제 있고 그러면 특히 음식으로 하는 축제 이런 거 많이 참여했는데 그거 식당에서 갖추어진 주방에서 해도 너무 힘든 건데 네. 야외에서 음식 이거 한다는 거는 그 주방을 통째로 옮겨가는 거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게 하고 막 이래서 그 일 했는데 그거 끝내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늘 저녁에 회식을 하고 남편들 다 오시라고 해. 그 남편들 안 오시면 이제 아이들은 다 데리고 와. 애들 때문에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애초에 그거 이제 오늘 행사 참여하면 저녁에 회식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 해서 이제 오면 이제 간혹가다 남편들도 오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과만 오고 그러면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안 가요. 다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왜 안 가나? 그러면 그냥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식당은 식사 끝나고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가고 있으니까 가 그럴 수도 없고 그만 노래해봐. 누구 노래해봐. 이렇게 해서 시키면 나는 노래를 시켰는데 이분들은 노래와 춤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게 제일 못 노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맨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 시켜도 쭈뼛쭈뼛하고 잘 못해. 근데 정말 노래도 잘해, 춤도 잘해. 그 내가 평소에 봤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만 보기 너무 아깝다. 이거 우리 공연단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공연단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정말로 베트남 아오자이 춤을 하는데 5명이 있어야 최소 공연단이 돼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 2명밖에 없어. 그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여성들도 베트남 옷 입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말 유료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뭐 얘기가 다 연결이 되네요. 예, 그래서 예. 공연도 하고. 하여간 그 가족처럼 이제 운영한다, 이웃처럼 운영한다. 이게 이제 힘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대표로서 책임감, 부담감이 있지 않겠어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이제 제가 그래도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육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아이들 만나서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게 새로운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마을 기업 하면서 텃밭 할 때 힘든 거 말고, 그 뒤에 이제 교육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때는 계속 새로웠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너무 힘들다. 대표로서 너무 힘들구나 하고 느꼈던 게, 이제 그 요식업으로 해서 처음 식당을 이제 공간을 임대하고 이제 그 기다릴 때 이제 공간 임대해 놓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개업할 거야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냥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잘 크고 있고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돌이 위에 탁 올려있는 것처럼 막 무거운 게 이렇게 우울증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딱 느꼈었어요. 그 시간을 거치고, 근데 이제 단지 그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이주 여성들과 같이 의논해 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그래 2년만 한다고 하고 해보자. 그래서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또 잘 보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거 그렇게 주먹국으로 식당 아무나 못해. 그 6개월이면 망해. 막 이렇게 악담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2년 잘 보내고 또 성장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큰 곳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했지만, 저는 또 이제 2년 전에 또 막 아침에 일어나면 무거워지고 그런 게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정말 훈련된다는 게 2년 전에 내가 그랬던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거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하는 이유는 저는 대표로서 우리 이주 여성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그 미션이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제 역할이고 우리 같이 일하는 식구들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 저에게 이제 그걸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사회적인 미션이기도 하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그래서 그냥 그게 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나 그런 멤버들 간에 뭐 갈등이나 위기 같은 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 뭐 또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고 성격 되게 좋은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못한다고 하던데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면을 보면 싫은 건 정말 싫고 그거를 반드시 말하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게 안 보이게 좀 가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안 보이고 내가 오늘 이 선생님 내가 반드시 혼내줄 거야. 이거는 정말 기업 차원에서 안 돼. 이러고 만나러 딱 가도 보면 그냥 예쁜 거 보이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3분의 1은 제 아들보다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냥 또 이웃으로 만나서 어떤 고용한 직원이라기보다도 일단 생활 다 알고 또 지각하고 늦었지만 지금 아이가 이러이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었었다는 거 알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갈등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거는 직원 간의 갈등 충분히 있을 만하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정말 베트남,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여러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착한 사람은 저희 기업에 온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쁜 직원들입니다. 그랬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훌륭하니까 그렇겠지. 그걸 다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잘 조정을 했으니까 또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중국인 여성을 만난 게 내 일생의 반을 좌우한 거라고. 네네. 우리 이웃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다가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저는 이제 이주 여성들에게 이렇게 진짜 열린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참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스쳐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이주 여성 만났을 때 한 여성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 남편이랑 우리 시어머니는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대표님은 제 말을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 나는 그냥 다 알아들어지는데 그런데 저는 그 여성이 말할 때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짧은 언어로 아직 익숙하지 못한 한국어로 말해도 잘 듣는데 아마 그분의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그냥 스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으면서 그 여성이 벌써 결혼한 지 1년 반쯤 된 여성이었는데 저는 그 여성 만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냥 스쳐보지 말고 자세히 보면 보이고 그 어떤 말도 들리고 그런 거 아닐까. 관심이 있다면 그냥 내 궁금한 거 틱 물어보지 말고 자세히 지켜보고 그러면 친해지고 상처 안 주고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또 얘기 중에 그 가정이 때문에 다들 슬픈 얘기만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그 가정도 이제 나중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나요? 제가 기업을 하면서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정말. 기업 시작하면서 너무나 힘들 일도 많았고, 진짜 내 팔자 내가 만들었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항상 그 어떤 좌절하거나 힘든 것보다 51%는 기대와 어떤 행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집에서 만약에 이제 특히 학교에 강사로 나가는 학생들은 집에서도 그렇고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가 아기 데리고 놀이터에 이렇게 가면 뒤에서 엄마들이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못 알아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엄마 베트남에서 시집 왔대, 중국에서 왔대, 이런 소리가 다 들렸대요, 뒤에서. 그런데 자기가 학교에 수업하고 나서 놀이터에 갔을 때 그 집 자녀가 선생님 하고 이 엄마 이제 학교에 수업 갔으니까 이제 보면 그 엄마들이 무슨 선생님이야? 그러면 우리 다문화 수업하러 오셨던 분이야. 그러면 너무나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성의 가정에 전화할 때 누구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자녀가 엄마 선생님 바꿔달래 이러면서 하는 게 이렇게 들려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여성들의 위치를
다른 걸로가 아니라 저절로 일을 통해서 높여줬구나 그럴 때 너무나 보람 느끼고, 그를 통해서 시어머니도 밖에 나가지 말고 왜 나가, 집에서 살림해야지, 애 키울 때는 살림해야 돼 이렇게 하고 굉장히 못 나가게 하고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을무지개만 간다고 하면 뭐든지 저는 가능해요. 이렇게 말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제 대동소이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회사의 그거를 믿고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일하는 여성이구나. 우리 아내가,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여성이구나. 이제 그거 이제 인식하게 해준 거. 그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무지개 이제 말고 일반적인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너무나 멀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가장 속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마을무지개 안에서 이렇게 있고 어떤 분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저하고 얘기할 때 이제 굉장히 신사셨고 이해 많이 하시고 이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말 안 해서 몰랐는데 저분이 대표님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과 그냥 우리들만 있을 때하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 다르다. 저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중함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렇게 특별히 대해준다, 배려한다가 아니라 그냥 인간 존중, 배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대해주면 그렇죠. 되는데 예. 그게 조금 아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조금씩 좀 변해가겠죠. 갈 길이 좀 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이 만났던 이주 여성 중에 이제 아주 자랑할 만한 여성 선생님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다 많겠지만은. 저희 선생님들 이번 기회를 들어서 다 이분은 이렇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마을무지개 안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 가장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다문화 음식점 타파스에서 메인 셰프로 일하는 분인데 양진리 씨예요. 중국 분이에요. 이제 그 여성은 정말 중국에서 그 조리사 가정에서 자란 분이에요. 어머니 형제가 10남매인데 8남매가 조리사로 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근데 이 여성이 기본적으로 젊은데도 정말 사람의 품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면서 이제 그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여성들을 그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다 품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식당을 큰 거로 옮겨갈 때, 이럴 때 이제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 정말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그걸 잘 말하고 전 이래요. 이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정말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말하는 여성인데 그걸 다 떠나서 셰프로서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케이터링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인분, 뭐 150인분 이렇게 있고 그거를 해내면서 이제 식당까지 해야 될 상황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정말 그 머릿속에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시간을 딱 해서 몇 시까지 나가야 되는 그게 딱 나가고 그 안에서 조리를 하면서도 지금 뭐 챙겨야 돼요? 뭐 챙겨야 돼요? 이걸 다 계산하고 총괄주의를 하는 거예요. 딱 하고 자기 힘든 거 다 접어놓고 또 손님 다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사람 없으면 할 수 없어. 교육에서는 이 사람 없으면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 덕분에 마을무지개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각 나라에서 다 최고만 온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자,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그래도 급격하게 이렇게 막 너무나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급격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이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간부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 그런 거 많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 정말 제가 우리 여성들한테도 이제 친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정말 용감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시집 왔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성들이 정말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 물론 꿈꾸고 왔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첫 번째 소망은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먼저 한국 사람 되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거 다 필요한 거지만 이 여성들의 첫 번째 소망은 좀 모른 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물론 처음에 결혼해서 이제 임신과 출산, 육아가 있지만 그곳에서 조금 놓여놨을 때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거 그냥 많이 하고 있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학력도 굉장히 높고 또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들이 많아요. 또 지혜롭고 용감하기 때문에 또 결혼도 했겠죠. 그래서 그 여성들을 그런 것들을 사회 속에 나와서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좀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이 이주 여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참 이제 도움이 되는 정책일 거다. 기회를 달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을 무지개 이제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특별한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 저 특별한 계획 없고요. 지금 하던 대로 그러다가 또 뭔 일 벌일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일을. 아, 그럴까요? 지금 생각으로는 저기 이제 다문화 교육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 무지개 다문화 교육이 점점 더 알려져서 이제 학교에 많이 가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업을 들은 우리나라의 지금 학생들이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식당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선생님 저도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 제 친구 일하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와요.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반상근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다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더 할 수 있는 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광역 몇 번 출구? 3번 출구. 이게 이제 번창해서 네. 프랜차이즈를 돼가지고 네.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참여하는 네. 프랜차이즈 큰 이제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총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럼 이제 책임감 더 크지, 부담감 더 커지겠고, 이제 더 이름 많아지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꿈을 제가 꿔봅니다. 본인은 몰라도. 자, 그럼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공식 인터뷰 질문. 우리 전명순 대표님이 생각하는 다문화는 뭐다? 다문화는 꽃밭이다. 꽃밭이다. 네. 왜 그렇죠? 장미꽃, 튤립 이렇게 딱 심어놓은 꽃밭이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섞여서 자연스럽게 핀 꽃밭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아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향기로운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라는 씨앗이 마을 무지개라는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7빛깔을 내는 무지개처럼 우리도 피부색,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 문을 열고 소통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통, 화통, 능통, 정도원의 통큰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